이 땅은 평택 시흥 고속도로 송산 마도 IC에서 나오면 15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땅 맞은편으로 전국 일반 해양 산업단지가 50만 평 가까이 조성되어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막히는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곳은 전곡항이 있어서 요트를 즐기는 인구가 있고, 제부도 관광단지라는 특징이 있어서 주말에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차량이 정체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전곡항과 이어지는 대부도가 있기에 바닷가로 여행 오는 관광객과 겹쳐지게 되면 주말에는 더욱 정체 구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정체되는 4차선 주변에 카페나 대형 식당 같은 사업을 하면 장사가 참 잘 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지나다니던 곳입니다. 실제 공사를 해보니 완전 돌산이었습니다. 4개월에 걸친 공사로 4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 땅 모양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평소 차량으로 지나다니면서 이 주변을 둘러보시던 분들도 관심이 없다가 4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놓으니 관심들이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깨끗하고 깔끔하게 도로와 수평을 맞춰 공사를 해놓으니 새로운 땅이 되어버렸고,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투자하면서 정말 좋은 토지를 매입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토지를 매입했던 사례나 매도했던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토록 땅을 몇 번이나 사고 팔고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전문적으로 토지 투자를 업으로 하기에 가능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기에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간접 경험을 통하여 제가 이런 땅을 살 수 있었던 배경과 지리적인 입지, 향후 변화될 토지의 모양 같은 매매를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같은 다양한 개발 사례들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 매입, 매도, 개발했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직접적인 사례들이기에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직접 경험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토지는 전형적이고 정석적인 권리 분석, 입지 분석에 의한 토지 매입 사례입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면 토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보셔도 좋을 사례입니다. 지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이 땅은 평택 시흥 고속도로 송산 마도 IC에서 나오면 15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땅 맞은편으로 전국 일반 해양 산업단지가 50만 평 가까이 조성되어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막히는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곳은 전곡항이 있어서 요트를 즐기는 인구가 있고, 제부도 관광단지라는 특징이 있어서 주말에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차량이 정체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전곡항과 이어지는 대부도가 있기에 바닷가로 여행 오는 관광객과 겹쳐지게 되면 주말에는 더욱 정체 구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정체되는 4차선 주변에 카페나 대형 식당 같은 사업을 하면 장사가 참 잘 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지나다니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 대형 호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의 개통입니다. 2021년 12월에 이미 개통을 했지만 제가 이 땅을 살 때는 개통 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해상 케이블카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였는데,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가 오픈되면서 2120m로 바다에서 제일 긴 해상 케이블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곡항, 제부도, 대부도 해상 케이블카로 연결해서 가는 유일한 길목이 있습니다. 바로 송산 사강에서 전곡항으로 이어지는 301번 4차선 도로입니다. 소위 동쪽에서 오는 모든 차량들은 이 도로를 거쳐가야 제부도, 전곡항, 대부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쓰이는 도로지만 향후 더욱 유동성이 많아지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이곳을 수도 없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임장하면서 느낀 점이, 송산에서 전곡항으로 가는 방향으로 식당이나 카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위성 지도를 보면서 용도 지역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농림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 건생을 할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할 수 있는 땅이 전혀 없습니다. 용도 지역이 바뀌지 않는 한 4차선에 붙어 있는 땅이라고 해도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송산그린시티가 개발이 되고 국제 테마파크가 오픈이 되면 더욱 대한민국 서해바다를 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또한 전곡항에서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제부도로 들어가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면 송산에서 전곡항까지 이어지는 4차선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도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땅값이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 급등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관광지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었지만 향후 코로나가 풀리고 주변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전곡항, 제부도는 사람들로 넘쳐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전곡항으로 들어가기 300m 전에 약 8,765평 정도 되는 계획관리 땅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곳만 계획관리입니다. 이곳이면 카페나 식당을 할 수 있는 곳이기에 땅값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의 지주를 확인해 보니 연세가 80세 가까이 되신 5명의 지주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은 독일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 사용 승낙을 받아 개발을 먼저 하려면 외국에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등기하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체 면적이 8,765평, 매매 금액이 120억이기에 이렇게 큰 땅을 매매로 내놓아도 쉽게 덤벼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너무 큰 면적이라 전체를 살 수 없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도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소개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큰 땅을 한꺼번에 내놓으시면 매입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좌측 끝 1700평 정도 부분과 우측 끝부분 1200평 정도를 잘라주시면 매입할 의사가 있으니 지주분들과 상의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주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빨리 땅을 팔아 자식들에게 용돈도 주고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시니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현금만큼 좋은 것이 또 있겠습니까? 잘라서 팔면 제가 나머지 부분도 처리해 드릴 테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라서 파나 한꺼번에 파나 어찌되었든 모두 팔아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부동산을 설득해서 부동산을 통해 지주분들께 설득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뒤 겨우 지주분들의 어려운 설득 끝에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땅은 잔금을 조금 늦추어야 합니다. 땅도 크지만 혹시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허가상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개발행위 허가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지주들을 통해 새로 사는 사람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사용 승낙해주는 조건으로 허가가 떨어지고 분필이 되면 잔금을 치르는 방법으로 계약을 했고, 잔금은 계약 후 1년으로 길게 잡았습니다. 1차 부지 1722평 평당 140만원 24억 1080만원에 계약했고요. 2차 부지 1200평 평당 130만원 15억 6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전체 40억 정도 되는 땅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개발하기 아주 좋은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경사도가 13도 정도 되고 표고 밀집도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경관지구는 4층 이상 개발이 되지 않는 화성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이 아닌 시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4층 이상 필요하지도 않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차 부지 1722평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토목회사와 미팅 후에 3개 필지로 나누기로 해서 400평, 722평, 600평으로 가분할도를 떴습니다. 작은 땅 400평을 저희 회사 직원에게 주었고 600평은 좋은 땅 나오면 꼭 연락해달라는 분당에 계신 분이 있어서 그분께 연락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평당 140만 원에 산 이 땅은 토목공사 후 바로 350만 원에 내놓았습니다. 이곳은 카페나 식당, 편의점 같이 실사용자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4차선 대로변에 붙어있는 땅이기에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에 향후 송산그린시티가 발전하고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개장이 되면 서해 바다를 보기 위해 이곳을 꼭 지나가야 하는 길이기에 이런 길목에서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보통 4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땅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도 적극적인 노력과 실력, 반드시 매입하겠다는 집념과 간절함이 이 땅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땅은 매입 후 짧은 시간 내에 토목공사 후 2배 이상의 매도를 해도 충분히 팔려 나갈 수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찾으려면 절대로 앉아서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항상 개발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정보를 찾고 사람들을 사귀고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기회는 찾아옵니다.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분석 후 원형지로 팔 것인지 개발해서 팔 것인지 분필을 해서 나누어 팔 것인지 출구 전략을 잘 짜놓아야 합니다. 땅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두려움 없이 토지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향후 더욱 가치 있는 땅이 될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아마도 이곳에 스타벅스나 버거킹 같은 업체들이 자리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더구나 이 땅 뒤로는 영구적인 조망이 되어 있습니다. 초원으로 펼쳐진 국가 소유의 땅이고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새들이 찾아오는 멋진 광경을 볼 수도 있고, 몽고에서 보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바로 이곳에서 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조망권을 가진 입지라 모두들 탐낼 만한 입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은 매입 후 출구 전략상 빠져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에게 팔아도 되고 실사용자에게 팔면 더욱 좋은 입지이기에 원형지 상태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1,500평을 신청 후 개발했습니다. 평소 지나다닐 때는 그냥 낮은 임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니 완전 돌산이었습니다. 매입한 땅 뒤로는 바닷물이 빠진 간석지라 땅이 단단하지 않아서 파일을 박아야 건축이 가능하지만 다행히 우리 땅은 돌산이기에 집안이 아주 튼튼한 상태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사도가 없는 평평한 돌산이기에 공사하는 데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았고 4개월에 걸친 공사로 4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 땅 모양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평소 차량으로 지나다니면서 이 주변을 둘러보시던 분들도 관심이 없다가 4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놓으니 관심들이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깨끗하고 깔끔하게 도로와 수평을 맞춰 공사를 해놓으니 새로운 땅이 되어버렸고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처음 원형지 상태에서 평당 140만 원으로 산 땅을 토목공사를 통해 평당 3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토지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직접 간접 경험들을 하다 보면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실력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보고 실행하다 보면 분명한 것은 어느새 본인 스스로 놀랄 만큼 실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땅을 성형수술할 수 있는 실력은 더욱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의사도 일반 의사보다 성형외과 의사가 연봉이 훨씬 높습니다. 못생긴 얼굴도 다양한 성형수술을 통해 예쁘게 만드는 실력 있는 성형외과 의사는 연봉에 상한선이 없는 것처럼 땅도 성형외과 의사처럼 개발을 통해 높은 땅은 절토하고 낮은 땅은 성토하고 큰 땅은 분필하고 여러 개로 쪼개진 땅은 하필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 어렵지 않게 지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은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고급 기술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권리 분석,
입지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실력과 땅을 성형 수술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마케팅까지 더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디벨로먼트가 될 수 있는 1인자라고 박수쳐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출발 선상에서부터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출발 선상에서부터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성공자라고 점 찍어 놓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가치 있는 정보와 기회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과 배짱이 없는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토지 투자라는 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조차 몰랐었고, 이런 사실들이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 속에 경악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장이 있었는데 나는 왜 그동안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런 시장을 보고서도 망설인다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1억으로 시작해서 3년 만에 10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남의 이야기가 되고, 이런 사실들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